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선생님, 저희 한국으로 가는 거 맞죠? 북한 아니죠? 체코 프라하 국제학교 교사였던 저 마르틴 노박이 당황한 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도쿄 쇼핑 수학여행을 떠난 25명의 학생들이 탄 전세기가 갑작스런 태풍으로 인천공항에 긴급 착륙하게 된 거죠. 16세 여학생 카테리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어디예요? 위험한 곳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던 체코 명문가 자녀들이 단 48시간 만에 부모님들께 이런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엄마, 나 여기서 대학 다니고 싶어요. 아빠 왜 체코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불시착한 지 5분 만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혼자 귀가하는 여학생들, 편의점에서 은행 업무까지 해결하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인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따뜻한 마음들. 15년 교직 생활 동안 40개국을 다녀봤지만 학생들이 귀국을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체코로 돌아온 지금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제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안전한가요? 우리 아이도 한국으로 유학 보낼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8시간 동안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프라하 국제학교에서 15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마르틴 노박입니다. 지난해 9월 제가 인솔 교사로 참여한 일본 수학여행은 출발부터 순조로웠습니다. 프라하 공항에서 전세기에 오른 25명의 학생들은 모두 체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1년 전부터 준비하신 특별한 여행이었죠. 도쿄의 유명 쇼핑 지역을 둘러보고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5박 6일 일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시베리아 상공을 지나 일본 열도에 접근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일본 전역을 강타하고 있어 모든 공항이 폐쇄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체 공항을 물색한 결과 가장 안전한 곳이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북한과 혼동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삼성과 LG 정도였으니까요. 자정이 넘은 시각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 밝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터미널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프라하 공항의 오래된 시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심야 시간임에도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청소 직원들은 승객들이 지나간 자리를 즉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유럽 공항들은 밤 시간에 대부분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국인 단체 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직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코어가 가능한 통역 직원이 즉시 배치되었습니다. 15년간 학생들을 인솔하며 40개국을 다녀봤지만 이런 신속한 대응은 처음이었습니다. 통역 직원은 학생들의 나이를 고려해 천천히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숙소 안내부터 다음날 일정까지 세심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호텔 측과의 연락까지 대신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프라하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서비스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체코어를 비롯한 다국어가 지원되었습니다. 기계 앞에서 머뭇거리는 학생이 있으면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과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실시간으로 수화물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공항에서 자주 겪는 수화물 분실 걱정은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불안감은 사라지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심야 1시가 넘은 시각, 공항 리무진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버스 내부는 깨끗했고 좌석도 편안했습니다. 기사님은 외국인 승객임을 알고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울까지 약 1시간이 걸린다는 설명과 함께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창밖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도로는 밝게 조명되어 있었고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천대교를 건너는 순간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프라하의 카르교 못지않은 장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놀라워한 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편의점들이었습니다. 심야 시간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체코에서는 밤 10시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데 말이죠. 한 학생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잠을 안 자냐고요. 더욱 놀라운 광경은 혼자 귀가하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체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밤길을 혼자 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여기는 문화였으니까요. 강남 지역에 가까워지면서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학생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텔 주변은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이 눈에 띄었고 편의점에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체코에서는 이 시간이면 모든 것이 잠든 고요한 밤인데 말이죠. 체크인을 하면서 마지막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프론트 직원은 학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조용한 층의 객실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과 주변 편의 시설까지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진심 어린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다고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국을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게 될 일들이 벌써부터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몇 시간 후였습니다. 새벽 6시 학생들 몇 명이 시차 적응에 실패해 잠에서 깼습니다. 배가 고프다며 복도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을 찾기란 어려울 것 같았으니까요. 호텔 프론트에 문의하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김밥 천국이 바로 옆 건물에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식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체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학생 7명과 함께 김밥 천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조깅하는 시민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까지. 체코 프라하의 새벽은 고요하기만 한데 서울은 이미 하루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이미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신문을 보며 식사하는 중년 남성, 노트북을 펴놓고 작업하는 젊은 여성, 그리고 야근을 마치고 온 듯한 피곤한 얼굴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순간 두 번째 놀라움이 왔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했습니다. 김밥 한 줄에 3,000원, 라면이 4,000원이었습니다. 유럽 물가로 환산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싼 가격이었습니다. 체코에서 이 정도 식사를 하려면 최소 10유로는 필요했으니까요. 주문을 받는 사장님은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시며 학생들이 먹기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매운 음식을 못 먹는 학생들을 위해 순한 버전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주문한 지 5분 만에 모든 음식이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김밥, 라면, 떡볶이, 순대까지. 학생들은 처음 보는 한국 음식에 호기심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입 맛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김밥이었습니다. 체코의 스시와 비슷해 보이지만 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속재료가 풍성했고 간이 적당했습니다. 한 학생은 김밥 2줄을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체코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라면을 먹는 학생들의 반응도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젓가락 사용에 애를 먹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소리내며 먹는 것도 금방 따라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웃으며 잘 먹는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7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총 금액이 5만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35유로 정도였습니다. 체코에서 같은 수준의 식사를 하려면 최소 100유로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잔돈까지 정확히 계산해 주시며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느냐고 물으시며 다른 메뉴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런 친절함은 체코 식당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학생들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은 체코로 돌아가면 김밥을 그리워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에서 한 달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리로 나서니 이미 아침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모두가 신호를 지켰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조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아침 출근길은 훨씬 혼잡하고 무질서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학생들이 간식을 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은 백화점처럼 깨끗하고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택배 발송, 공과금 납부, 은행 업무까지 가능했습니다. 체코 편의점은 그저 간단한 식료품만 파는데 한국 편의점은 작은 백화점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간식을 골랐습니다. 한국 과자와 음료수를 신기하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바나나 맛 우유를 신기해했습니다. 체코에서는 본 적 없는 모양의 용기였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의 전통적인 음료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계산 속도가 매우 빨랐고 직원이 친절했습니다.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며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24시간 편리한 나라라고요.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체코에서는 일요일만 되어도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데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청결함에도 놀랐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새벽부터 청소하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프라하는 관광지만 깨끗하지 주택가는 지저분한 경우가 많은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다른 학생들도 깨어나 있었습니다. 먼저 나갔던 우리를 보고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새벽 식사 이야기를 하자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자기들도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9시 학생들과 함께 제대로 된 한국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학생들 스스로 정했습니다. 새벽에 들렀던 편의점을 다시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제대로 못 봤다며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 했습니다.
호텔 근처 다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규모가 좀 더 큰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열된 상품의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음료수만 해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컵라면 코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체코에서는 컵라면이 비싼 수입식품인데 여기서는 너무나 다양한 종류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신라면,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등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도시락 코너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 만든 듯한 신선한 도시락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 제육볶음, 불고기 덮밥까지. 가격을 보니 4,000원에서 6,000원 사이였습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3유로에서 4유로 정도였습니다. 체코에서 이런 도시락은 최소 10유로는 합니다. 한 학생이 도시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다는 설명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편의점에 전자레인지가 비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체코 편의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편의점 한쪽에 마련된 서비스 코너였습니다. 현금 인출기는 기본이고 택배 발송과 수령, 공과금 납부, 심지어 교통카드 충전까지 가능했습니다. 한 학생이 궁금해하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가능하냐고요? 직원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행 업무 시간이 지났어도 편의점에서 웬만한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도 편의점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콘서트 티켓까지 편의점에서 출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체코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하에서는 은행 업무를 보려면 은행에 직접 가야 하고 택배는 우체국이나 택배 회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과금도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만 납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기로 했습니다. 학생 몇 명이 도시락을 구매했고 직원이 친절하게 전자레인지로 데워주었습니다. 젓가락과 물티슈까지 챙겨주는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도시락 맛을 본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냐고 놀라워했습니다. 밥도 맛있고 반찬도 푸짐했습니다. 한 학생은 체코 레스토랑 음식보다 낫다고까지 했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정말 훌륭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식사 중에 또 다른 관찰을 했습니다. 편의점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커피를 사가고 학생들이 간식을 사고 어르신들이 신문을 사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편의점이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편의점 직원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었는데 야간 근무도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치안이 좋아서 밤에 일하는 것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학생 하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겪은 적 있느냐고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년째 일하고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예의 바르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100m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편리함에 놀랐습니다. 체코에서는 편의점 자체가 드물고 있어도 물건 종류가 적다고 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편의점이 몇 개나 될까 하고요. 나중에 알아보니 전국에 5만 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1개꼴이라는 설명에 모두 놀랐습니다. 체코는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편의점은 몇백 개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음료수를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또 한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결제 시스템이 매우 빨랐습니다. 바코드 스캔 한 번에 모든 정보가 뜨고 카드 결제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체코 편의점은 계산대가 하나뿐이고 느려서 항상 줄을 서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시스템이 왜 이렇게 발달했을까 하고요. 학생 하나가 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다양하고
24시간 활동하는 도시이기 때문일 것 같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 같다고요.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체코도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학생들은 각자 편의점에서 산 물건들을 자랑했습니다. 한국 과자, 음료수, 도시락까지. 한 학생은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놀라웠습니다. 1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수학여행을 다녔지만 학생들이 편의점에 이렇게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편의점 시스템이 특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편의점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후에 다 같이 다른 편의점 체인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세븐일레븐, GS25, CU 등 이름도 다양한 편의점들이 각각 어떤 특색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 아침, 우리는 편의점이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 한국 사회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효율성, 안전성, 편리성이 어우러진 선진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체코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학생들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서자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 내부가 너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벽면도 깨끗했습니다. 프라하 지하철의 어둡고 오래된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승강장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매우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지하 깊은 곳까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환기 시스템도 좋아서 지하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쾌적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니 출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승차 위치 표시를 따라 두 줄로 서 있었습니다. 전광판을 보며 학생들이 또 감탄했습니다. 다음 열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 초 단위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시계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정확히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의 행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 양쪽으로 비켰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다 나간 후에야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밀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프라하 지하철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놀라웠습니다. 매우 깨끗했습니다. 좌석에 낙서가 없었고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손잡이도 반짝거렸습니다. 에어컨이 적절하게 작동해서 시원했습니다. 소음도 적어서 대화하기 편했습니다. 도착 지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한강의 모습에 학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넓은 강과 양쪽 강변의 공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빌딩 숲까지. 프라하의 불타바강과는 규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원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까지. 평일 오전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공운동기구였습니다. 강변을 따라 설치된 운동기구들에서 시민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판을 보고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체코에서는 운동하려면 돈을 내고 체육관에 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무료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학생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는 잘 안 통했지만 몸짓으로 소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운동한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걸으면서 또 다른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따릉이라는 이름의 공공 자전거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대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체코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규모는 훨씬 작다고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아빠,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엄마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배변 봉투를 들고 다녔습니다. 한 남성이 개 배변을 치우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민의식이 높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강변 카페에서 음료를 사 마시기로 했습니다. 주문을 받는 직원이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 영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한국 전통차도 있어서 몇몇 학생들이 도전해봤습니다. 카페 테라스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음료를 마셨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학생들은 여유롭게 풍경을 즐겼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런 공간이 도시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요.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프라하에도 강이 있지만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한강공원처럼 운동시설과 휴식 공간이 잘 갖춰진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음료를 마시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음악을 듣는 사람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지나가시며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보고 반갑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께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한국의 매력이라고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외 공연장도 있었고 농구장과 축구장도 있었습니다.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체코에서는 운동장을 이용하려면 예약하고 돈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공원 곳곳에 깨끗한 공중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청결 상태도 훌륭했습니다. 체코 공원의 화장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학생은 호텔 화장실보다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식수대, 휴지통, 벤치가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와 점자 블록도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배려한 설계였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분리되어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실제로 사고 없이 모두가 조화롭게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설계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고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공원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온 직장인들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먹는 사람, 간단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 무리의 회사원들이 돗자리를 펴고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 공원까지 나올 수 있냐고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근처에 많고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 된다고요. 학생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체코에서는 점심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공원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공원까지 배달이 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한 학생이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다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한강 공원을 떠나기 전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강을 배경으로, 다리를 배경으로, 운동하는 시민들을 배경으로 모두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집에 가서 이 사진들을 보며 한국을 추억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요. 이렇게 좋은 운동시설을 만들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체코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 학생들은 계속 한강공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좋았다고 다시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에 유학 오면 매일 이곳에서 운동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넓고 잘 관리된 공원이 있다는 것,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휴식 공간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주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쇼핑도 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먼저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별마당 도서관이었습니다. 한국 교육 문화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삼성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코엑스몰로 연결되는 지하 통로도 학생들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비를 맞지 않고 쇼핑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프라하에는 이런 지하 상가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코엑스몰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큰 쇼핑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천장이 높고 자연광처럼 밝은 조명 덕분에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학생들은 주변 상점들을 구경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매장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매장에 여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들르기로 하고 먼저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에 도착한 순간 학생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책장들, 수많은 책들이 예술작품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작품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건축미가 아니었습니다. 도서관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진지하게 독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리에 앉아 책을 골랐습니다. 외국 서적 코너에는 영어 책도 많았고 독일어 책도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체코 작가의 책을 발견하고 놀라워했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체코 작가의 책을 볼 수 있다니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시간인데도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일 안 하냐고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아마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들른 것 같다고요. 한 남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문화가 대단하다고요. 체코에서는 점심시간에 커피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 이렇게 평일 낮에도 도서관에 사람이 많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교육열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1시간 정도 도서관에 머물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관심 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서를 보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 역사책을 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한국 소개 책자를 읽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발전한 이유를 알 것 같다고요. 사람들이 계속 배우고 공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식 추구 정신이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체코와 비교했습니다. 프라하에도 도서관이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독서 문화가 부럽다고 했습니다. 코엑스몰을 둘러보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교육 문화에 대해,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학생들은 체코로 돌아가면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처럼 자기 개발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쇼핑몰을 걸으며 서점 몇 곳을 더 들렀습니다. 어디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책을 고르는 사람, 읽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까지 한국 사람들의 책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대형 서점에 들어가니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책의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전공 서적부터 소설, 수험서, 취미 관련 책까지 한국어로 된 책뿐 아니라 외국어 원서도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놀란 것은 수험서 코너였습니다. 입시 관련 책이 한 섹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들춰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수험서는 체코에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한국 학생들의 노력을 상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험서를 공부한다니 정말 대단하다고요. 자신도 이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더 좋은 성적을 받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점 안에 카페도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과 커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음료를 사서 잠시 앉았습니다. 카페에서 주변을 관찰하며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이 어린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고요. 노년층도 많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문이나 잡지를 읽고 계셨습니다. 한 학생이 감동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려는 자세가 훌륭하다고요.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서점을 나서며 한 학생이 책 몇 권을 샀습니다. 한국어 학습서와 한국 역사책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며 나중에 온라인으로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코엑스몰에서의 시간은 학생들에게 한국 교육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평생 학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에 대한 존중과 자기 개발 정신이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후 4시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학생들이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거리 공연자들의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독특한 패션의 젊은이들까지. 거리로 나서자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버스킹이었습니다. 한 그룹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K-팝 음악에 맞춰 칼군무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학생들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모자에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공연자들이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길거리 공연의 수준이 정말 높다고요. 프라하에도 버스킹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다른 공연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팀이었습니다. 기타와 드럼으로 락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학생들이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음악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용기를 내어 모자에 돈을 넣었습니다. 공연자가 고맙다며 하이파이브를 건넸습니다. 학생이 수줍게 응했습니다. 이런 소통이 자연스러운 홍대 거리였습니다.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아티스트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액세서리, 그림, 수제 공예품까지. 학생들이 신기하게 구경했습니다. 한 부스에서 학생 몇 명이 멈춰 섰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현대적 디자인의 귀걸이였습니다. 판매자가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작품이라고요. 학생 하나가 구매했습니다. 기념품으로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스에서는 캘리그래피 작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쓴 아름다운 글씨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한 학생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티스트가 흔쾌히 써주었습니다.
프리마켓을 둘러보며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좋다고요. 체코에서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패션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젊은이들의 독특한 스타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고요. 한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빈티지 가구와 현대적 조명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주문을 받는 바리스타가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료를 기다리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있었고 일하는 프리랜서도 있었습니다. 카페가 제2의 작업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계속 거리를 탐험했습니다. 독특한 옷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대형 브랜드가 아닌 개성 있는 소규모 매장들이었습니다. 한 빈티지 옷가게에 여학생들이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직접 외국에서 수입한 빈티지 옷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옷을 입어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며 거리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켜지고 음악 소리가 커졌습니다. 식당과 술집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이 에너지에 흠뻑 빠졌습니다. 길을 걸으며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고요.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 도와주고 친구가 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개방성이 한국의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밤 9시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더 머물고 싶다고 했습니다. 홍대의 에너지가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학생들이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한강공원의 여유로움, 별마당 도서관의 지식문화, 그리고 홍대의 젊은 에너지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다채로운 나라인 줄 몰랐다고요. 전통과 현대,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균형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학생들은 체코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본 것들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홍대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꼭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학생들은 피곤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학생들은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오후에 공항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 명동으로 마지막 쇼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명동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마지막 서울 거리를 눈에 담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명동 거리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이라 더욱 붐볐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학생들이 먼저 화장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이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체험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하게 제품들을 테스트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고 사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서비스에 학생들이 감동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많은 제품을 샀습니다. 자기 것뿐만 아니라 엄마와 언니, 친구들 선물까지 샀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며 만족해했습니다. 매장에서 선물 포장까지 해주어 편리했습니다. 남학생들은 전자제품 가게로 갔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액세서리와 이어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이 유럽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구매했습니다. 길거리 음식 코너에서 간식을 샀습니다. 호떡을 처음 맛본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호떡이 입에 맞았습니다. 붕어빵도 신기해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길거리 음식 문화를 즐겼습니다. 한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전통 상품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습니다. 한복 인형, 전통 문양 엽서, 한글 티셔츠까지. 학생들이 집으로 가져갈 선물을 골랐습니다. 가게 주인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특별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런 친절함에 학생들이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비빔밥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외국인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메뉴판에는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어 주문하기 쉬웠습니다. 비빔밥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색깔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직원이 비비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학생들이 따라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맛도 훌륭했습니다. 식사 후 마지막으로 명동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을 보며 한국의 역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건물을 감상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성당 앞 계단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학생들과 이틀 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행이었지만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다고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다시 오고 싶다고,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호텔로 돌아가 짐을 찾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산 물건들이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 서울, 꼭 다시 올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전 비상 착륙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며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정말 좋았다고 했습니다. 직원도 미소 지으며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기다리며 학생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체코로 돌아가면 뭘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요. 다른 학생들도 동의했습니다. 여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대학교를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요.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며 학생들이 뒤돌아봤습니다. 한국과의 작별이 아쉬웠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별이 슬펐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학생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48시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속에 한국은 영원히 특별한 곳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프라하 공항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학생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부모님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학생들은 계속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편리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부모님들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다음 주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수십 개의 게시물이 올라갔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체코 친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나도 가보고 싶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학생의 영상이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새벽 2시 김밥 천국에서 식사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편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조회수가 20만을 넘었습니다. 그 뒤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한국이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고 싶다는 부모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공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당이 꽉 찼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들의 의식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환대를 강조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안전한지, 교육 수준은 어떤지, 생활비는 어떤지, 모두가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경험한 대로 답변했습니다.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유학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한국 대학교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체코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독서 문화와 평생 학습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제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한국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을 보고 자극받았다고 했습니다.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우연한 비상 착륙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기회가 되었고 불편함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과 그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한국에서의 48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체코와 한국 사이의 작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배우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은 우연이 만든 큰 변화였습니다. 15년 교직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과 체코를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금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그날을 떠올립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학생들의 얼굴, 그리고 이틀 후 행복으로 빛나던 그 표정들.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체코와 한국이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체코 국제학교 학생들의 예상치 못한 한국 방문, 그리고 48시간 만에 완전히 바뀐 인생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